안녕하세요. 찰칵찰칵 날씨 담기 이종훈입니다. 잘 찍은 사진을 보면 와 사진 참 좋다라고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우리가 막상 사진으로 남기고 싶은 아름다운 순간을 만나면 어떻게 찍어야 할지 몰라서 머뭇거릴 때가 꼭 있습니다. 오늘은 안정감 있으면서도 눈에 띄는 사진을 만들 수 있는 사진의 황금 분할 구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도움 주실 이원석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냈습니다. 늘 잘 지내시는군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네. 작가님 그 강의 많이 하시잖아요. 네. 물론 저도 강의를 좀 하고 있는데 강의를 하다 보면은 항상 나오는 질문 같은 게 꼭 있단 말이죠. 네. 어떤 부분에 대한 질문 많이 받으세요? 뭐 카메라 구입 요령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이론적인 거 아니면 철학적인 것도 있지만은 아무래도 그 구도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의 구도, 네, 그런 얘기를 좀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가 이제 황금 분할 구도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나눠보겠다고 내용을 정해놨는데 네. 황금 분할 구도가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황금 분할 구도가 사진에서 가장 구도법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구도법이기도 한데 실패하지 않을 확률이 좀 많습니다. 가로 3등분, 그다음에 세로 3등분해서 서로 교차되는 지점 있죠. 그 꼭지점과 그 선분의 그 피사체를 위치해서 좀 안정적인, 누구나 봐도 좀 안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구도법을 황금 분할 구도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뭐 황금 분할 구도도 있고 사실 구도법에 대한 그 명칭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뭐 이렇게 대각선으로 나누는 구도도 있고 네, 맞습니다. 이렇게 원형으로 나누는 구도도 있고 네. 구도가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사진 구도가, 사진에 대한 구도가 작가에 대한 그 어떤 조형 예술에 대한 그런 결과물이기 때문에 뭐 사진 촬영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그렇게 촬영한다고 해서 구도법을 지켜가면서 촬영한다고 해서 꼭 가장 그 좋은 결과물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뭐 아무래도 구도가 좀 기본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뭐 사진의 구도라는 게 피사체의 뭐 색상이나 아니면 모양의 짜임새이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구도법을 이제 지켜가면서 이렇게 촬영을 하면은 가장 뭐 안정적인 그런 구도와 그 다음에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기술이겠죠. 아무래도 그 사진에서 그 기본이 네, 구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사진을 이제 막 시작하는 초보분들한테는 네, 구도가 좀 어렵단 말이에요.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구도 뭐 무수히 많은 구도 사실 이름 붙이기 나름인데 그게 다 네, 그렇죠. 무수히 많은 게 있기도 하고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황금 분할 구도라는 것도 네.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가요? 네. 네, 정말 쉽습니다. 자, 그럼 작가님이 좀 쉽게 네, 설명을 해주실 거라고 믿고. 네. 그 꼭지점과 그 선분에만 위치하면은 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럼 작가님이 준비해 오신 사진 같이 보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자, 이 사진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뭐 가로로 세 등분 나누는 선, 세로로 세 네, 등분 나누는 선을 나눠 보면 네.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선은 이제 주제를 어떤 걸 잡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 지금 뒤에 있는 등대보다는 우선은 갈매기에 이제 갈매기입니다. 갈매기 잘 안 보일 수가 있는데 갈매기 뒷모습이죠. 갈매기 뒷모습을 그 선분을 위치했어요. 선분에다 위치하니까 그 등대보다는 더 등대에 위치한 것보다는 오히려 더 안정적인 그런 구도를 네, 자, 지금 이 사진을 또 보니까요. 지금 왼쪽 사진 상황에서 오른쪽처럼 찍으면 된다라는 이런 내용인가요? 네, 그렇죠. 우선은 지금 작가님 보시겠지만은 어디에 지금 위치해 있습니까? 등대에 위치해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선분 쪽에 지금 위치해 있죠. 네. 그래서 그 선분에 위치하니까 우선 전체적인 이 프레임이 좀 안정적으로 좀 보일 겁니다. 그래서 그 구도를 잡을 때는 가장 중요한 그 피사체, 주제가 될 수 있는 피사체를 그 선분 쪽에다가 아니면 꼭지점 쪽에다가 위치하게 되면 이렇게 좀 보기에 좀 안정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음, 네. 그럼 지금 이 사진을 보니까요. 네. 알려주신 그 황금 분할, 뭐 가로 3분할선, 세로 3분할선에는 전혀 해당이 안 되는 사진인데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조금 뭐랄까요 답답한 느낌이 든다고 할까요? 그렇죠. 사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우선 주제는 아마 가운데 섬이 더 주제에 좀 적합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오른쪽 등대가 좀 프레임 끝을 많이 걸려 있기 때문에 좀 불안정하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 등대 쪽에다 선분을 아까처럼 등대에다 선분의 위치에서 이렇게 촬영하게 되면 더 안정적인 사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진 보면요. 네, 저는 이제 딱 보이네요. 사진을 보니까 네, 작가님이 찍으신 게 저기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계신 분이 네, 그 선분에 딱 걸치게, 그리고 선분에 걸쳤다는 거는 이 사진에서 중심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피사체가 바로 네. 저분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주제가 이 사진에서 어떤 부분이 주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아마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작가님께서 정확하게 캐치하셨는데 그 왼쪽에 있는 사람이 이제 주제가 되는 겁니다. 이 사진 보니까 재밌는 게 네, 여기 왼쪽에 우리가 임의로 머릿속으로 그릴 수 있는 그 세로선을 그어보고 네, 오른쪽에도 세로선을 그어보면요. 네, 사람과 대칭하는 위치에 저 건물에 밝은색 장식이 이렇게 있으니까 네, 눈에 명확하게 들어오는 것 같네요. 네, 그렇죠. 그 사진을 보다 보니까요. 네, 결국에는 뭐 구도, 황금 분할 구도를 어떻게 적용시키냐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본 건데 네, 결국에는 그 화면 안에 누가 주인공이냐, 중심 주제가 어떤 그렇죠. 거냐 네. 이게 먼저 좀 결정이 될 것 같단 말이죠. 그렇죠.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가 지금 본 그림들은 대부분 이렇게 좀 큰 그림에서 살펴봤던 거고 네, 인물이 좀 중심이 된 사진 촬영에서는 네,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냐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인물 중심일 경우에는 이렇게 아웃포커싱을 좀 많이 하죠. 우리가 저번에 제가 한번 언급했을 겁니다. 심도를 이용한. 그렇죠. 심도를 얕게 해서 그 주제를 좀 부각시키는 거죠. 근데 그 주제를 부각시키는 그 와중에 그 환경 분할 비율을 구도에다가 그 선분이죠. 선분이랑 꼭점에 위치하게 되면은 보이듯이 이제 주제가 명확하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 선에 네, 인물이 배치가 돼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흐림, 배경 흐림으로 표현이 돼서 네, 그렇죠. 작가님이 뭘 보여주고자 했는지 그리고 그렇죠. 보여주고자 한 인물이 얼마큼 안정적으로 배치됐는지가. 작가의 시선이 보이는 거죠. 자, 황금분을 이렇게 쏙 샘플로 보니까요. 네, 들어보니까 참 쉬워요. 쉬운데 그렇죠. 만능은 아닐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뭐 모든 사진이 다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정답이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렇죠. 뭐 황금 분할에 적용되지 않는 예도 좀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사진을 보시듯이 그 갈매기 이렇게 사진이 있죠. 네. 네. 이제 갈매기가 어디에 있죠? 황금 분할 비율에 정확하게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네. 구도에. 그렇지만 그 갈매기 날개 부분이 좀 너무 길어요. 그래서 프레임 끝에 거의 걸리게끔 돼 있죠. 이럴 때는 황금 분할 뭐 안정적인 것보다는 좀 실패하지 않는 구도이긴 하지만은 이것보다 더 좋은 구도를 본인이 찾아서 거기다 대입을 시키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오른편처럼 그 가운데 위치하는 게 이 사진은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더 보이지 않을까. 그럼 네. 굳이 뭐 황금 분할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네. 그때 상황에 맞춰서 뭐 그렇죠. 프레임 전체 비율을 변형한다든지 그렇죠. 구도를 반대로 활용한다든지 이런 것도 해볼 만한 내용이 되겠네요. 정답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실패는 하지 않는다는 거. 네, 그것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황금 분할 구도, 그 이름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사진을 안정감 있게 만들어주는 화면 구성이었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셔터를 누르기 전에 내 사진의 중심 피사체가 어디쯤에 위치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진 잘 찍을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리는 이종훈의 포토런 시간입니다. 오늘은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할 때 도움이 될 만한 내용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풀프레임 카메라와 크롭바디 카메라에 대한 내용인데요. 작가님, 네, 작가님도 풀프레임 카메라 사용하고 계신가요? 그럼요. 풀프레임 카메라, 크롭바디 카메라 뭐가 더 좋습니까? 이런 질문 많이 받으실 거예요. 네, 그죠? 네 맞습니다. 답변을 좀 해주세요. 뭐가 더 좋은가요? 뭐 일로서 제가 이제 촬영할 때 있잖아요. 광고 촬영이라든가 뭐 이렇게 촬영할 때는 풀프레임을 많이 사용하죠. 그렇지만 이제 일상적인 그런 사진 촬영할 때는 좀 컴팩트한 카메라가 좀 좋잖아요. 네,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크롭바디를 사용합니다. 그 실제로 카메라 구입하시는 분들이 우리 네. 카메라 스펙이라고 하는 거, 네, 카메라에 대한 정보를 찾다 보면 이게 뭐 1대1 풀프레임이다, 네. 뭐 1대 1.5 크롭이다 이런 말이 꼭 나온단 네, 말이죠. 많이 힘들어하시죠. 네, 그 부분 그래서 때문에.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궁금증을 참 많이 갖고 계셔서 네. 오늘 저희가 이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건데 네, 생각을 해보면요, 풀프레임 뭐 그리고 크롭 바디를 나누는 건 결국에 센서의 크기로 갖고 나누는 거잖아요, 우리가. 네, 그렇죠.
풀프레임은 그 디지털 카메라 이전에 필름 네. 카메라, 우리가 35mm 필름 카메라, 네. 거기서부터 모태가 돼서 네. 필름 사이즈와 동일한 센서 크기를 카메라에 넣었다고 해서 풀프레임이 된 거고. 그렇죠. 36, 네, 네, 36, 24. 네, 36mm, 뭐 24mm 가로 네, 세로. 그렇죠. 그리고 크롭 바디는, 그 크롭 센서라는 거는 네. 그 큰 센서를 만들기에 비용적인 부담도 있고 네. 카메라도 커져야 되고 그렇죠. 하니까 조금 더 대중적으로 써보면 어떻겠냐 해서 네. 가장 그 카메라 가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센서를 조금 작게 만들어서 네. 많은 분들이 쓰고 쉽게 쓸 수 있게. 그렇죠. 제가 맞게 설명한 건가요?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잠깐, 우리가 동일한 렌즈를 쓰더라도 네. 풀프레임 카메라에 그 렌즈를 쓴 것과 네. 그 크롭 바디 카메라에 렌즈를 쓴 게 다르단 말이에요. 네. 지금 이 사진을 보면 뭐 큰 그림에는 풀프레임, 그리고 작게 네모가 쳐진 데는 크롭 센서라고 나와 있는데 네. 이 사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우선 풀프레임 같은 경우는 그 원래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필름과 동일하게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 필름 사이즈 동일하게. 그렇지만 크롭 바디 같은 경우는 센서가 좀 작다 보니까 이렇게 잘린 듯한 느낌이 아마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화각 부분에서 약간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렌즈를 꼈을 때 보이는 각도가 네. 풀프레임은 지금처럼 이렇게 넓은 각도가 보인다면 네. 동일한 렌즈를 크롭 바디에 꼈을 때는 약간 확대되는 느낌이 확대된 있을 수 있죠. 느낌으로 네. 조금 더 작은 영역에 보인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실제적인 뭐 화질이나 이런 건 이제 큰 문제는 아니겠네요. 우선 풀프레임이 더 화질은 더 좋을 수는 있겠, 영역을 더 많이 쓰기 때문에 더 좋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크롭바디 또 화질이 또 아주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면 뭐 전시를 하는 작가들이 당연히 뭐 최고의 화질을 쫓아가겠지만 그렇죠. 일반적인 용도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쓰기에는 네. 크롭 바디의 화질이나 네. 풀프레임 바디의 화질이나 네.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그렇죠. 정리를 하면 될까요? 네. 네. 예전에는요, 네. 그 풀프레임 바디라는 게 네. 뭐 가격도 비싸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고급 기능도 많이 들어가고 네. 화질이 좋으니까 뭐 크고 무거워도 무조건 쓰겠다. 네. 이래서 사진을 취미로 하시지만 조금 진중하게 하는 분들은 무조건 풀프레임 이렇게 하셨고, 네. 취미로 하는데 좀 비용적인 부담도 있고 하신 네. 분들은 크롭 바디를 선택했거든요. 네. 요즘은 좀 어떤가요? 요즘은 이제 풀프레임도 약간은 그 컴팩트해지는 그런 약간 성향이 있어서 그 약간 작으면서도 풀프레임 카메라가 있긴 있어요. 네. 이 앞에도 이제 비치돼 있지만은 네, 저런 약간 컴팩트하면서도 풀프레임 카메라를 가지고 있으면 이제 어떤 로케이션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트래킹에서도 좀 더 유리하겠죠. 그런 촬영할 때요. 작가님, 이거 다 작가님이 쓰시는 카메라로 갖고 나오셨는데 네. 실제로 이걸 다 들고 다니시는 아니실 것 같고, 평소에 여기 있는 거 쓰세요, 진짜로? 그럼요. 근데 평소에는 저도 이제 너무 무겁다 보니까 네. 네. 주머니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컴팩트한 카메라를 네, 가지고 다니면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카메라 센서가 아주 작겠네요? 네, 센서는 작지만은 화질은 되게 괜찮아요. 좋아서. 그만큼 센서 기술이 발달됐다는 거죠? 네, 그렇죠. 뭐 어두운 데서 잘 촬영할 수 있고요. 그래서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촬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면 풀프레임이냐 뭐 크롭 바디 카메라냐 너무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는 네, 내가 일상에서 많이 들고 다닐 수 있고 그렇죠. 쉽게 찍을 수 있는 카메라를 선택하는 게, 그렇죠. 자신의 뭐 맞는 용도에 따라서 네, 카메라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진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걸 사각 프레임에 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피사체를 어떤 구도에 담느냐에 따라 사진의 느낌이 달라집니다. 오늘 알아본 가장 기본적인 황금 분할 구도 외에도 다양한 사진 구도법을 익히시면요, 눈으로 보는 것처럼 생생하고 개성 있는 사진 찍으실 수 있을 겁니다. 찰칵찰칵 나시 담기 마칠 시간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